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21년 1분기 마감일입니다. 주식시장 1분기라고 하면 결국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의 분기죠. 1년을 4분기로 쭉 나눌 수 있고요. 1분기가 지났는데, 사실 연속적으로 내일 또 4월 1일이 만우절이 되면서 시장은 연속적으로 오르지만, 분기에 대한 펀드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사실 있고요. 사실 최근에 들어선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시장에서 장악력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개인들의 좀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예전에 펀드 물량, 즉 투신권 이런 물량에 시장이 압박되는 모습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개인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1분기 주식시장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목대로 스타벅스 비트코인 결제 가능하게 지금 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죠. 디데이인데 바이든이 슈퍼 부양책 얼마 전에 1.9조 달러의 그런 경기 부양책에 이어가지고 이제 인프라 정책이죠. 인프라 정책이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한 2.3조 달러 이 정도를 이제 인프라에 쏟을 거고 플러스 알파로 또 몇 주 후에 발표할 거로 해가지고 3조 넘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슈퍼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증세 그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는 또 불거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이든의 슈퍼 부양책 이슈는 이제 2분기에 핫 이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제가 제목 포맷을 좀 바꿨는데 유튜브를 저는 실패한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최근 2달 동안 시작했을 때 1000명을 겨우 넘었는데 작년 9월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했고요. 진짜 끊임없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데일리 시황을 매일 올렸고 주말에는 글로벌 이슈를 하나에서 2개씩 올렸고 그 이외에 종목 분석 그리고 정말 주린이들이 좀 어떻게 알아야 될지 약간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올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은커녕 5,000명도 안 되는 건 저는 유튜버로서의 자질은 없다. 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목만 바꿨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실패하면서 제 영상은 아마 클라우드 즉 서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차지하면서 되게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 제가 퀄리티가 좋다고 자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사기 유튜브 장사꾼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정말 정직하게는 성실하게는 했다고 좀 자부해드리고 싶어요. 내용이 정말 컨텐츠가 괜찮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즉 서버를 차지하고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패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맷은 제목을 좀 바꿨고요. 알고리즘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맷은 그대로 일단 가도록 할 겁니다. 이 포맷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날그날 꼭 알아야 뉴스 체크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인사이트 저도 인사이트가 많이 부족하지만 투자의 뉴스에서 어떤 팩트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그게 하루하루가 아니라 연속적인 앞으로의 장기 투자자 아니면 중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를 뉴스를 통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흐름의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같이 계속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싫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좋다고 처음에 댓글이나 이런 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1.77%또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지금 오전장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1.71%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는데요.
증시가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초반 2월 초처럼 없었고요. 증시 민감도는 이제 적응 중이다.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에서 1.5% 올릴 때는 50%의 상승률이지만 이게 2.0%로 지금 레벨에서 올린다면은 뭐 30%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게 시장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사실 이슈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계속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평균 물가 목표제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왔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면은 결국 증시 민감도는 기업 실적이 어닝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될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추진 이게 실질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 거다. 뭐 시장에서는 법인세를 21%에서 28%를 올릴 거다. 뭐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올릴 거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뉴욕 증시 강세장 끝날까?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증세를 했던 해치고서 즉 법안을 바뀐 해치고 증시가 나빴던 적은 한 번인가요? 그거 말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S&P 500 기업들의 이익을 좀 훼손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거나 회사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 즉 단기순이익 부분이 빠지는 거죠. 법인세를 내면서 이익,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에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사실 이 이슈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증세가 바로 이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올해 회계 기준 9월까지는 좀 쉽지 않고 다시 회계 기준 10월이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논의돼 가지고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렇게 법안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당장의 어떤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테슬라의 실적이 아마 이번 주 초나 다음 주 초중에 발표될 거예요. 1분기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분기가 끝나고 4, 5일 안에 항상 테슬라가 발표를 했었는데 자동차 최근에 계속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DDI 뿐만이 아니라 전력 반도체 PMIC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전력 반도체 이슈도 나왔는데 르네상스 이슈도 났고 이 반도체 부족으로 생각보다 좀 안 팔렸을 거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한 16만 대에서 18만 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약 9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해서 매출 목표를 원래 가이드런스를 잡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보통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성장주 특히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쪽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스티펠 그리고 아마존, 뭐 도이치뱅크 요게 다 보면은 최근에 계속 요 증세랑도 연관되는데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S&P 500의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종목들이에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뭐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거의 아마 S&P 500의 탑 7 안에 드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뭐 애플까지 들어가면은 탑 7이 아니라 이거 하나 둘 셋 넷 애플까지 탑 5 이렇게 될 텐데요. S&P 500의 아마 지수 구성의 거의 13%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내용이 뭐죠? 목표 주가 상향, 최선호주, 페이스북 선호, 뭐 넷플릭스 매수 의견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실적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 최근에 뭐 성장주가 닫히니 뭐니 그 경기 회복 백신이 되면 언택트가 다시 텍트로 돌아와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망가진다는 게 아닌 거죠. 결국 텍트로 돌아가든 경기 회복이 되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이익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뭐 광고라든지 그쵸? 아마존의 뭐 물류센터부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해서 줄어들 게 아니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의 대표적인 구성 종목이기도 하지만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분석 보고서가 외국계에서 나왔다는 것도 한번 어떤 기업의 어닝들이 나올 건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제 제가 그 하나시스템의 유상증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 UAM 정말 큰 시장, 뭐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적게는 700억 달러
그리고 이게 벌써 한 3달 만에 1,500억 달러 시장이다. 정말 큰 시장이다. 제가 오늘 뭐 제목에 어저께 택시가 도심에서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 제5원소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약간 도심형 항공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업그레이드 된 게 제5원소의 영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주 항공의 신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 시스템이 오늘 정말 대규모 유상증자 1.2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 그리고 그 하나의 형제들 그 오너 일가들이 증자에 결국 참여한다는 7천억을 넘게 대주주가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52주 신고가 시장에서 거의 장중에 10% 이상 올랐었고 종가도 상당히 세게 마감을 했다는 거. 이 부분 하나 시스템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장 어바운 모빌리티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산업, 그죠? 인공위성,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랑을 쓰러뜨린 CFD 이게 결국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그 뭐 대주주 가세에서 피한 그런 걸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일부터 가세가 되죠, 우리나라. 그래서 아마 뭐 대주주 가세를 피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세가 빠져나갈 거다, 수급이 그래서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레버리지, 그리고 레버리지 거의 10배까지 쓸 수 있는 상품인데 단순히 가세 이슈로 이런 레버리지를 쓰던 상품이 빠질 거라고, 고객들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비랑도 이게 CFD랑 TRS라는 증권사 차입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정말 극도를 일으켰다가 이번에 좀 약간 헤지펀드가 닫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국내 CFD 계좌가 1년 새 360%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잔고가 약 4조 원인데 시장에서 좀 이슈는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이 잔고율이 높은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어떤 큰 어떤 변동성을 시장에 나타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가세 여부를 떠나서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어떻게든 계속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저도 예전에 뭐 마찬가지로 당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이걸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FD가 오히려 유축되는 게 아니라 가세 때문에 계속 시장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이 CFD를 점점 사업을 늘리는 증권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 마켓시어가 줄어들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뉴스 파악했고요. 제목에서 제가 2021년 리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죠? 1분기 리뷰입니다. 1분기 굵직한 이슈 몇 개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려고요. 게임스탑 아시죠? 공매도,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과 정말 노비누드라는 미국의 우리나라 치면 동학개미들이 모여서 뭉쳐서 뭐 AMC 극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변동성을 만들었었던, 그래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만들었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미국채 금리 지금 일정 아까 77%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완만하게 올랐던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갔고 브레이크는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면서 뭐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 긴축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슈는 하반기 2분기 넘어서서 하반기로도 계속 넘어갈 이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백신 접종이죠. 작년이 코로나가 정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좀 가져왔다면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접종을 되고 있고 IMF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세계 경제 회복이 정말로 많이 국가별로 차이 나게 될 거다. 이것도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더 만드는 그쵸?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땠죠? 국민연금이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뭐 52거래일 연속 팔다가 한 하루 이틀 다시 안 팔긴 했는데 지금도 또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 물론 4월 달에 이제 그 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그 국민연금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안을 다시 회의를 할 텐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2분기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거 그림은 뭘까요?
1분기 1월 11일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거의 15% 올랐었어요. 시가총액 500조 원을 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개인들 포모 현상이라고, 그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인가요? 예. 내가 막 다들 투자하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니까 막 자금이 들어와서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하루 거래대금이 40조 원을 넘었던 날이 1월 11일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나서 1월 달부터 코스피랑 코스닥 계속 약간 행보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차트에서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약간 이제 행보장이었는데, 뭐 개별주들은 움직였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때 들어왔던 개인들은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어요. 정말 빅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는데 이들 자금은 빠져나간 건 아니고 일부 이탈은 했지만 정말 증시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하지만 포모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됐다. 이렇게 1분기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2분기에 또 주식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HTS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HTS. 오늘 코스피는요, 장중에 상승폭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4조 원, 상승정보 474개, 하락정보 378개, 상승이 그래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은 11조로 어제보다 1조 원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상승과 하락 569, 730 비슷하지만 코스닥은 하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분기 말에 좀 나왔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CFD 이런 물량도 일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가세 그런 일부 계좌는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계속 삼각 수렴으로 가고 있어요. 변동성은 아직 위아래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까지 121선 빠졌다고 올라와서 계속 옆으로 기는 모습. 거래량이 터지고 기업 어닝들이 4월 중순부터 나오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 시장의 수급은 오늘 개인만이 샀고요.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자세한 주체별 수급을 보면 연기금 오늘도 거래소는 팔았고요. 코스닥 최근에 들어서 3월 중순에 좀 샀는데 오늘 다시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코스피는 파는데 연기금이 코스닥을 산다는 거,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하락했지만 역시 내려가면서, 그쵸? 어제보다 확실히 밑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장이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종목들 잠깐 볼까요? 대형주들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올랐고, 삼성전기 좀 올랐고요. 하나 그룹이 좀 좋았어요. 오늘 하나투자증권도 좋았고,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 이게 미국에 상장된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이 급등하고, 하나 오늘 시스템도 급등하고, 지주사인 하나가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 경기 방어주 쪽이 시장 다른 쪽, 어제 강했던 자동차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약세면서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세 연속성이 없었고, 2차전지 쪽이나 이쪽 좀 약했고, 하나 솔루션도 오늘 강했어요. 하나 그룹이 오늘 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나 화장품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어제 약했던 시클리컬 업종 그래도 오늘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HM이 어제 많이 밀렸었는데 반등 조금 나서는 모습. 하지만 어제 경기 시클리컬 관련주 정말 2분기 이어서 3, 4분기 하반기도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치면은 주가는 많이 반영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실적 업데이트 꼭 하면서 경기 이 시클리컬은 트레이딩 바이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전략적으로 중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레저 엔터, 유지혁 스튜디오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하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많이 밀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이런 쪽 좀 올랐네요. 반도체 오늘 소재 장비 이런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다 약했어요. 일부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나 소켓 쪽, 인호공업, TCK 소재 이런 쪽이 좀 강하긴 했고요. APTC가 어제 자사주 매입 100억 공시가 있었죠. 오늘 장중에 강했었는데 5% 이상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지만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테스 낸드 관련해 가지고 시장 2분기부터 상당히 시장 좋을 거라고 보면서 좋았고요. 원익 IPS 대표적인 장비주죠. 반도체 이쪽도
시장의 반도체 약세 대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시스템이 무려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세트라가이는 약세,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의 대주주죠. 3% 올랐습니다. 나머지 5G 관련주 약했고요. 핸드셋 쪽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부 어려웠고 일부 강했다. 하지만 그냥 의미는 없었던 하루였다. 헬스케어는 어제 약했던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그래도 강보합 정도 했고요. 나머지 좀 어렵고 뭐 바이넥스 최근에 계속 막 이슈됐고 시각화는 됐었는데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CMO 기업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뭐 스푸트니크 이런 연관된 게 계속 좀 잡으면 들리는데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먼저 많이 빠졌던 오스코텍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래도 제일 반등에 빨리 나서는 모습은 저는 센티가 그래도 4월부터 미국에서 AACR 미국 암 학회가 또 열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압축적으로 세 줄로 좀 요약해보면요. 일단은 얘기 안 드린 삼성 오스틴 공장이 정전 그 텍사스 한파 뭐 이런 것 때문에 셧다운 된 지 6주 만에 이제 정상 가동됐고 다음 주면 거의 풀 가동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 파운드리 뭐 인텔 최근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매일 올리는 거 있는데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 SUV 파트너십 고려 중이라고 보도가 어제 있었죠. 테슬라는 결국에 그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2025년까지 하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결국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도요타와 결국 SUV 파트너십을 고려 중이라는 건 완성차 업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즉 테슬라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술력 이런 것들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좀 기출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계속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매우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저도 모니터하고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가상화폐 전문업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요, 오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자회사에 벡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가 벡트 앱을 출시했고요. 이 앱을 통해서 스타벅스, 골프나우,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뭐 IT 사는 데죠. IT 뭐 우리나라 치면 이마트 일렉트로닉스 여기 그런 데인데 뭐 골프나우 같은 데서 비트코인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 7천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최근에 연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계속 뭔가 경고를 하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 우리 세대의 디지털 화폐로서의 그리고 전 세계 약간 중앙은행 미국에서 지금 CDBC 비트코인과 또 다른 이런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계속 화제되는 뭐 그죠 NFT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부인이 어떤 그림 하나에 뭐 60억인가 70억 이제 막 판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뭐 디지털 어떤 화폐에 어떤 코드를 집어넣고 절대 뭐 소유권과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이렇게 NFT가 메타버스랑 같이 해서 연동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분명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지는 좀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훑고 가는 그런 방향을 언제든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지 투자의 마인드 그리고 어떤 종목을 셀렉할 수 있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가 2달 동안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진짜 조금 힘이 안 나긴 합니다. 처음에 구독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데 이게 매일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 잘 봐주시는 분들 말고는 뭔가 보여주지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퀄리티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잘 정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경제적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본 어떤 투자의 철학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는 이런 스킬까지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좀 힘이 안 나는 거 사실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많이 고생하셨고 1분기 21년 주식 투자 작년은 4분기처럼 쉬었던 장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주식시장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말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종목들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심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으로 좀 많은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